네,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총 11편의 연작소설 가운데 하나로 속하는 작품인데요. 다른 그 같은 원미동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그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그 화해, 인간적인 유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고 가면요. 첫 번째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임시, 그의 아내 요 정도 세 명의 인물을 중심적인 인물로 먼저 두시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그와 임씨라고 하는 두 명이 가장 중심에 놓이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점을 봤을 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이 작품 밖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지는 임씨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인물의 내면을 전달한다 라는 방향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점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 제시문에 있는 부분을 두 가지의 장면으로 조금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을 이동해서 형제 슈퍼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때 일단 그의 집을 배경으로 전개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는 대부분 지금 봐야 하는 부분은 그와 그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소시민적인 태도 내지는 속물적인 태도를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가 그러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제 슈퍼로 이동해서는 임씨가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때 그 임씨의 삶의 모습에서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이 굉장히 부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조리한 모습 또는 모순된 사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도 이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일단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그가 나오고요. 그의 아내 등장하고요. 임씨가 나옵니다. 이 인물들의 성격은 대략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성격들은 어떠한 구절을 통해서 성격이 드러나는가를 반드시 매칭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을 보인다 라는 걸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내는 속물적이다, 이해타산적이다, 소시민적이다. 다 같은 말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아내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 임씨에게 줘야 하는 임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짜게 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임씨는 작품 내내 성실하고 순박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인다. 이 정도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품 제시문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가 집을 사서 이사를 오면서 일단 욕실 공사가 조금 필요해서 임씨를 부른 상황이에요. 근데 임씨는 원래 욕실 공사를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원래는 연탄 장수예요. 근데 여름에는 알바식으로 부업같이 욕실 공사도 대신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은 불렀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그와 그의 아내는 굉장히 못마땅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전문가가 아닌 임씨가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못 믿어요. 그냥 괜히 와서 시간만 때우다가 돈만 받고 그러고 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몇 번씩이나 옥상에 디밀고 일해진 척을 살피던 아내라는 말 나오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임씨를 의심스러워 하는구나. 그쵸? 믿업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임씨가. 그러니까 아내도 대강 해두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라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임씨가 이야기합니다. 다 돼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드려야죠. 자, 이 부분에서 일단 알 수 있죠. 임씨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쵸? 임씨는 성실한 전형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한 임씨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생각이 나타나요. 자,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자,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의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지하실 단칸방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임씨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는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쵸? 이러한 모습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해서 쭉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처음에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해서 우정이라는 말 나오죠. 일부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러 지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었던 거예요. 그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쵸? 저 사람 전문가도 아닌데 와가지고 견적서 뽑아가지고 돈 달라는 만큼 받아가려고 그냥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걸 거야 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쵸? 다음 장면 좀 볼게요. 자,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드나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내도 저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와서 시간만 때우다 가려고 했을 거야 라고 의심했었던 거죠. 근데 아내의 의심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아내의 성격 아까 뭐였죠? 그렇죠. 속물성, 그렇죠? 그리고 소시민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과 연결지어요, 아내는. 그쵸? 그래서 저 사람이 꽁돈 없다는 거 이제 알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나가 아니죠. 그와 그의 아내가. 근데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인 거죠. 그러면서 그의 아내와 그는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죠. 미안한 거예요. 그쵸? 미안함이 되는 거죠. 고마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그쵸? 요렇게 화자와 서술자가 살펴보는 그의 심정, 그의 아내의 심정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니까 술상을 보아놓고 있었다. 이제 고생했으니까 술 한잔하고 가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일 끝내고 내려와서 임씨가 이야기합니다.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의 발라요. 굉장히. 그쵸? 예의 바르고요. 뒤에서 이제 또 나오는 거지만 임씨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환감히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먹는 모습. 그쵸? 임씨는 굉장히 예의 바름이라고 하는 모습, 예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이제 노모 있죠? 그의 어머니도 앞으로는 잘 살 거예요 라면서 덕담도 해주는 모습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을 때 한번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그와 그의 아내 모두 임씨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의심했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성실한 임씨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의 바른 임씨의 모습을 보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번 이야기가 나와요. 임씨가 사장님은 몇이지요? 몇 살이세요? 저는 토끼띠 36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는 35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임씨보다 원래는 한 살이 적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래요? 나도 토끼띠죠? 서로 동갑이군요. 라고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거짓말, 그가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는 임씨를 고용한 사람이고요. 임씨는 고용을 당한 피고용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지금 맺어진 둘 사이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무시당할까봐. 그쵸? 지금까지는 사장님과 알바? 이런 관계였는데 그게 다 무시될 것 같아요. 알바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쵸?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조금 아름답게 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고용인이고 임씨는 피고용이지만 고용인의 나이가 더 적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면 임씨 입장에서는 조금 무안할 수도 있겠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나는 나이가 나보다 적은 사람 밑에서 일을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임씨에 대한 배려심이었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내용 다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나도 토끼띠다 라고 지금 그가 어쨌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 그죠? 일단 거짓말을 했다라는 장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토끼띠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드세죠? 이러면서 신세한탄을 해요. 그쵸? 이렇게 하는 건데요. 쭉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서 토끼띠 거짓말하는 게 자꾸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자, 돈 들여자. 그런데 점점점점 말 줄였죠. 이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를 예상을 해보자면 아내는 지금까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죠. 그런 부분을 미리 짐작한다면 돈 들여야죠. 그런데 조금 깎을 순 없나요? 가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견적서에 나온 18만원이나 드려야 하나요? 같은 말이 되겠죠. 그쵸? 굉장히 속물적인 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쵸? 혹은 소시민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런 모습으로 된다라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원에서 2만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빌었다. 아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쵸? 부끄러움. 그쵸? 아내 말리고 싶어요. 깎지마 제발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임씨가 말을 합니다. 요 장면 조금 보셔야 돼요. 자, 사모님 뽑아드린 견적서 좀 주세요. 돈이 틀려질 겁니다. 라면서 무언가를 막 계산해요. 그쵸? 뭐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줄을 긋고 막 계산을 해요. 그때 그와 아내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임씨의 머릿속에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에는 견적서를 뽑았을 때 거기에 18만원이라고 적어줬었어요. 근데 막상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그 견적에 나왔던 액수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 역시도 액수가 오르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기 자신을 역겹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자기 자신을 속물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역겹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때 이제 그의 태도는 자조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속물이다 라고 비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조적이다 라고 하는 말, 자신 스스로를 비웃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 개념이니까 꼭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때 이제 뒤에 임씨가 이야기하는 거 뭐 견적 뽑았었죠. 근데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뭐 이것저것 막 다 빠져요. 뭔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해서 7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11만원이 깎였네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 볼게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눌렀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는 액수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면서 뭔가 불안해했어요. 그러면서 나 너무 속물적이야. 나는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액수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아닌데? 왜 깎이지? 미안함이라고 하는 정서가 스물스물 오라고 시작하는 게요. 혹은 고마움도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7만원이면 되겠대요. 믿을 수가 없죠. 7만원이요? 그럼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다 들어있습니다. 그거야 뭐 몇 푼 되나요? 라면서 미안해지는 거죠. 그와 그의 아내는. 그쵸? 자, 얘기해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뭐 임씨는 얘기합니다. 옥상 일한 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 잘려있는 부분 간단히만 얘기하면요. 원래는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를 처음에 욕실 공사만 시키려고 불렀어요. 욕실 공사 그 견적서만 18만원이 나왔던 거고요. 일단 그래서 임씨를 불렀는데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못마땅했어요. 근데 욕실 공사를 되게 금방 끝냈어요. 그러니까
18만 원씩이나 주고 비전문가가 와서 대충 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옥상일을 슬그머니 더 시킨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서비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성실한 모습도 보였지만 굉장히 순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너그러운 모습도 있어요. 그쵸?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인물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려가서 볼게요. 자,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살자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뭐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웃긴 장면이 등장이래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그쵸? 임씨의 순박함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마음이 무른 거는 임씨예요. 그쵸? 막 이것저것 다 깎아주고 뭐 이러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임씨가 그와 아내에게 그렇게 마음에 물러터져는 안 돼요. 막 그냥 다 속이려고 하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사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뭐 살짝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씨는 떠나가게 되는데요.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수고했다라는 말도 못하겠고 고맙다는 말도 못하겠고 너무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그쵸? 우리가 의심했던 것도 그렇고 속물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도 그렇고요. 그쵸? 자, 그러다가 이제 임씨가 그의 팔목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맥주 한 잔 더 하죠? 라면서. 그쵸? 그러면서 형제 슈퍼로 이동합니다. 자, 앞부분까지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기까지가 장면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서부터가 장면 2가 전개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 1에 등장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와 그의 아내의 정서 변화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 못마땅함, 그쵸? 이런 정서였지만 그 다음에는 굉장히 미안함과 고마움의 정서가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정서가 장면 2로 넘어가면서 한 번 더 변화하게 돼요.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내려가서 볼게요. 맥주를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자, 맥주 가게에서 김반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뭐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중심 인물은 아닙니다. 자, 김반장이 이야기하면서 자, 맥주도 줬소만 임시 아저씨 우리 외상값부터 갚아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외상값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임시가 가난했었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가게에다가 외상을 달아놓고 뭔가 물건을 사거나 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쵸? 그래서 가난했구나 라는 거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랬더니 임씨는 두말 없이 1,300원을 갚아주고 기세 좋게 쥐포 3마리 구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장면 하나 등장해요. 자, 사장님 뭐 다른 안주 시키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동갑끼리 사장님은 무슨 말 놓으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의 태도가 변했죠.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에 미안함이었다가 이제는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연대감을 느낀다, 유대감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쵸? 동갑끼리 사장님 무슨 사장 말 놓고 편하게 지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형씨 한잔 합시다 라면서 임씨도 흔쾌히 수락하고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사장이야. 자, 이 토끼 새끼라고 하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요 단적으로 동질감과 유대감을 나타내는 말, 토끼 새끼라는 말. 같은 토끼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 조금 친해지고 나니까 자식농사, 그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읊기 시작합니다. 임씨가요. 자, 임씨는 아들, 딸이 4명이 있고요. 뭐 공부 잘하는 아들, 그 다음에 둘째는 대표 농구선수, 뭐 이렇게 자기 자식 자랑들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놈들 공국 한번 못 먹인 게 한이에요 라면서 가난을 한탄하기 시작해요. 그쵸? 가난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쵸? 한탄. 그쵸? 한탄한다. 그쵸? 못 먹인 게 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리봉동 이야기를 꺼내요. 가리봉동은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이전에 한번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본문에는 없었지만. 자, 가리봉동에 가면 공국이 나오나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계속 임씨가 이어갑니다.
자, 자그마치 80만 원이 묶여 있대요. 가리봉동에. 어떻게 해서 묶여 있느냐? 스웨터 공장하던 놈한테 1년 내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을 떼어먹고 야반도주했어요. 여기서 야반도주라고 하는 말은 몰래 도망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연탄값을 떼어먹은 거예요. 그렇죠? 스웨터 사장 공장이. 자, 그러면서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소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임씨, 그쵸? 임씨는 굉장히 순박해요. 진짜 망했을까요? 당연히 망하지 않았겠죠. 그쵸? 자,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아, 그놈이 카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리지 뭡니까? 그쵸? 굉장히 이 장면에서 임씨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허탈감을 느꼈고요. 그쵸? 당연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웨터 공장의 사장, 당연히 나쁜 놈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볼게요. 자, 누구는 받기 싫어서 못 받나?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들은 죄다 도둑놈이요. 라고 하면서 자, 쫓아가면 지가 먼저 울상이야.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여기서 말하는 노임, 임금이에요. 월급도 밀렸고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먼저 성과를 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스웨터 공장 사장, 그쵸? 이 사람은 어떠한 인물인지를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본가인 거고요. 굉장히 악덕 사장이 되는 거죠. 그쵸? 악덕 사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유한 계층, 그쵸?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자, 자본가와 부유한 계층으로 대표되는 스웨터 공장 사장과 그 다음에 도시 빈민층을 대표하는 임씨의 처지와, 그쵸?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쵸? 이 부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 2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도시 빈민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 모순 이런 것들이 장면 두 번째에서 등장한다고요. 그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스웨터 공장 사장을 상상해 보는데 반질반질한 상판, 배는 툭 붉어져 나오고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비만 오면은 가리봉동에 갔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비가 오면 여름에 일이 없거든요, 임씨가. 그러면 그때마다 돈 받으러 가리봉동 갔던 거예요. 그쵸? 근데 갈 때마다 돈을 받지 못했죠. 그쵸? 그러니까 시끄러워.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그 옆에 있던 김반장이 이야기하는 거, 요거는 표현상의 특징 한 번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 뜨는 날은 돈 벌어도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도 좋고 좋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게 뭐 시가 아니니까 대꾸다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자, 해 뜨는 날 돈 벌어서 좋다,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실제로 좋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좋을까요? 임씨의 삶은 가난하고 고단한 삶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을 수 없어요. 근데 해 뜨는 날도 좋고 비 오는 날도 좋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거예요. 그죠? 반어적 표현. 실제로는 좋지 않다.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렇죠? 반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뒤에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얘기 나오는 거. 자, 난 말이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 방에 살고 있어요. 자, 지하실 방이라고 하는 공간 나오죠. 이 지하실 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임씨의 가난함을 상징해요. 그죠? 가난함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자, 그와 반대로 가리봉동 그 새끼, 가리봉동에 있는 스웨터 공장 사장, 이 사람은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죠? 맨션 아파트, 그쵸? 부유함의 상징인 거죠. 자, 자본가의 부유함, 그쵸? 당연히 이 둘 사이는 대조, 대비 혹은 상반된다 라는 말 쓸 수 있겠죠. 그쵸? 대조된다, 대비된다, 상반된다. 자, 이런 공간을 통해서 가난함과 부유함이라고 하는 모순된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모순된 혹은 부조리한 사회적 모습. 뭐 사회 세태? 세태라고만 합시다. 그쵸? 세태, 세상의 모습. 그쵸? 모순된 부조리한 세태를
표현하고 있는 공간들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탄을 하는 거죠.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고, 마누라는 벽돌 찍는 공장에서 일하고, 나는 나대로 돈 벌어야 되고, 그래도 달걀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이러한 세태에 대한 한탄으로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작품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장면 1, 첫 번째는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박한 임씨의 모습과,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굉장히 세속적이고 속물적이고 소시민적인 그와 그의 아내의 모습을 대비해서, 그쵸? 그래서 이러한 속물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드러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장면 두 번째에서는 가난한 임씨의 처지와 부유한 자본가로 등장하는 가리봉동 스웨터 공장 사장, 그쵸? 이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서 모순된 세태에 대한 비판, 요런 거 등장했다,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학습활동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의 성격, 소설에서는 성격 반드시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그 같은 경우에는 사력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안다라는 거 일단 중심이 되는 거고요. 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돈 때문일 거야, 공사비를 적게 내려고 해, 이런 부분들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속물성이라고 하는 거 나타날 수 있고요. 세속성이라고 하는 말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시민성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나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임씨, 옥상 공사를 꼼꼼히 수행하는 모습, 그리고 견적석보다 적게 공사비를 청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임씨의 성격을 단어로 나열해 보자면 근면, 성실, 그쵸? 그 다음에 정직, 그쵸? 순박, 이러한 단어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요렇게 해서 인물의 성격 정리해봤고요. 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쵸? 임씨에 대한 그의 생각 바뀌는 거 한번 체크해볼게요. 처음에 임씨가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일부러 열심히 하는 신용을 하는구나, 임씨가 열심히 하는 신용을 하는구나 라면서 의심의 태도를 보이죠? 그쵸? 의심의 태도를 보였지만 임씨가 수리비를 수정해서 내놓았을 때는 미안함과 고마움이라고 하는 태도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이동해서 슈퍼에서 임씨의 사연을 들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돈 떼먹히고 자본가에게 돈 떼먹히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공감의 정서가 나타나는 거고요. 연민의 정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간의 의미 정리해 볼게요. 자, 당연히 임씨가 살고 있는 지하실 단칸방 같은 경우에는 도시 빈민층, 그쵸? 도시 빈민층이 겪고 있는 가난, 고단, 그쵸?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혹은 여기다가는 다른 말로 궁핍이라고 하는 말 넣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궁핍, 그쵸? 1번은 뭐죠? 궁핍, 그쵸?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반대로는 스웨터 공장 사장의 맨션 아파트예요. 지하실방과 대비되는 맨션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노동자 내지는 빈민층을 착취하는 부유층의 부정적인 모습이 되는 거겠죠? 그쵸? 부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내지는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 내지는 모순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라고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 오는 날에는 가래봉동에 가야 한다 작품 살펴봤고요. 작품에서 우리가 정리해봤던 거 인물이 어떻게 정서나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가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임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이 두 가지 내용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